예니세이 강변에는 늘 사람들이 모여들었다. 여름의 태양은 강 위에 반짝이며 흩어졌고 바닷바람은 뜨겁지 않게 그러나 끊임없이 흘러왔다. 사람들은 산책길을 걸으며 이야기를 나누었고 벤치마다 모자를 눌러 쓴 부인들과 신사들이 앉아 있었다. 어린아이들은 모래를 밟으며 장난을 쳤고 음악대의 연주 소리가 멀리서 희미하게 들려왔다. 그때 검은 개를 데리고 다니는 한 여인이 나타났다. 그녀는 작은 모자를 쓰고 있었다. 움직임은 조심스러웠지만 가볍고도 단정했다. 사람들의 시선은 어느새 그녀에게 모아졌다. 강변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그 순간 그녀만이 두드러져 보였다. 그녀의 모습에는 말로 다하기 어려운 매혹이 있었다. 낯선 이방인들처럼 느껴졌지만 동시에 오래전부터 이곳에 있었던 사람처럼 자연스럽기도 했다. 그녀를 따라 걷는 검은 스피치는 작고 우아했고 그 발걸음마저 주인의 기품을 닮아 있었다. 드미트리 드미트리치 구로프는 식당 옆에 정자에 홀로 앉아 있었다. 그는 이미 30대 중반을 넘긴 남자였다. 모스크바에서 은행원으로 일을 하며 사람들에게 성실하고 온화한 인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그의 내면에는 언제나 답답한 공허가 자리하고 있었다. 그는 결혼을 했으나 아내와의 관계는 오래전부터 메말라 있었고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번듯한 가장이었지만 마음은 늘 다른 세계를 갈망했다. 그래서 그는 종종 바닷가로 휴가를 떠났고 그곳에서 새로운 만남을 찾아 헤매곤 했다. 그날 역시 그는 무심히 사람들을 바라보다가 개를 데리고 나타난 여인을 보자 마음이 흔들렸다. 그녀는 무언가 특별했다. 외로움이 깃든 눈빛, 그리고 말없이 개와 함께 있는 태도는 그의 호기심을 끌어당겼다. 그로프는 담배를 꺼내 불을 붙였다. 연기가 가볍게 피어올랐다. 그는 시선을 강 건너로 돌리려 했으나 곧 다시 그녀 쪽을 바라보았다. 그녀는 벤치에 앉아 있었다. 개를 무릎에 올려놓고 작은 목소리로 무언가를 속삭이며 쓰다듬었다. 그 모습은 다정하고도 쓸쓸했다. 그로프는 자신도 모르게 속으로 중얼거렸다. 개를 데리고 다니는 여인이라 참 신비로운 풍경이군. 그는 다시 담배를 빨았다. 그러나 그의 의식은 이미 담배 연기 속으로 사라지지 않고 오직 그 여인에게만 머물러 있었다. 시간이 흘렀다. 강변의 사람들은 하나둘씩 자리를 옮겼고 저녁의 그림자가 드리우기 시작했다. 그로프는 정자에 앉아 있으면서도 계속 그녀의 모습을 쫓았다. 그녀는 가끔 사람들에게 눈길을 주었지만 오래 머물지 않았다. 대부분의 시간은 고개를 숙인 채 개와 함께 있었다. 마치 이 세상에서 벗어나
오직 작은 생명과만 대화하는 듯 보였다. 그로프는 그 모습에서 알 수 없는 친근함을 느꼈다. 그녀는 남편이나 지인과 함께 있지 않았다. 홀로 이곳에 와 있는 듯 보였다. 그 사실이 그를 더욱 자극했다. 저녁 무렵 종소리가 울리고 사람들의 발길이 줄어들었다. 식당에서 나오는 음식 냄새와 술잔 부딪히는 소리를 들었다. 아이들은 하나둘 부모의 손을 잡고 사라졌다. 그러나 그로프는 여전히 자리를 지켰다. 그 순간 그는 알게 됐다. 이 여인과 자신은 언젠간 말을 트게 될 것이다. 아직은 이름도 배경도 알지 못하지만 이 바닷가에서 두 사람의 이야기가 시작될 것이라는 확신 같은 것이 그를 사로잡았다. 그날 밤 그로프는 숙소의 창가에 서서 강변을 내려다보았다. 멀리 어둠 속에 낮에 보았던 여인의 모습이 떠올랐다. 단정한 모자, 조심스러운 걸음, 개를 쓰다듬던 손길. 그녀의 눈빛 속에 담겨있던 그 외로움이 자꾸만 그의 가슴에 남아 있었다. 개를 데리고 다니는 여인. 그는 다시 마음속으로 되뇌었다. 그리고 자신도 모르게 미소를 지었다. 그 미소 속에는 이미 이 만남이 단순한 스침이 아니라는 예감이 숨어 있었다. 다음 날 아침, 바닷가는 여전히 사람들로 북적였다. 햇볕은 조금 더 따가웠고 파도 소리는 더 가깝게 들려왔다. 산책길에는 햇빛을 피해 모자를 눌러쓴 사람들이 걷고 있었고 모래 위에서는 아이들이 모래성을 쌓으며 웃음을 터뜨렸다. 그로프는 정자 옆에 자리에 앉아 있었다. 그의 손에는 어제와 같은 담배가 쥐어져 있었다. 그러나 그의 시선은 오직 한 곳만을 향하고 있었다. 그녀였다. 검은 스피츠를 데리고 그녀는 또다시 강변에 나타났다. 햇살에 비친 그녀는 어제보다 더 눈부셨고 그녀의 발걸음은 한결 느긋했다. 그로프는 가슴속에 작은 설렘이 일어나는 것을 느꼈다. 그는 전날 밤 창가에서 그녀를 떠올리며 미소를 지었던 순간을 기억했다. 그 미소가 헛되지 않았음을 오늘의 아침이 증명해주고 있었다. 그녀는 개와 함께 모래사장을 천천히 걸었다. 사람들의 시선은 전혀 의식하지 않은 채 고개를 숙이고 개와 이야기하듯 걷고 있었다. 그로프는 담배를 입술에 물었다. 그리고 그는 생각했다. 오늘은 말을 걸어야겠어. 그렇지 않으면 이 만남은 영영 흩어져 버릴지도 몰라.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천천히 그녀가 있는 쪽으로 걸음을 옮겼다. 모래 위에 발이 묻히는 감각이 전해졌고 바닷바람이 그의 얼굴에 닿았다. 그로프가 가까이 다가가자 검은 스피츠가 갑자기 치졌다. 그녀는 놀란 듯 고개를 들었다. 짧은 순간 두 사람의 시선이 마주쳤다. 그로프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이 아이는 사람을 낯설어 하나 봐요.
그녀는 잠시 머뭇거리다 조용히 대답했다. 아니에요. 사실은 원래 온순한데 오늘따라 조금 예민한 것 같네요. 그녀의 목소리는 낮고 조심스러웠다. 그러나 그 속에는 따뜻한 울림이 있었다. 그들은 함께 걸음을 옮겼다. 그로프는 걔를 바라보며 말을 이어왔다. 스피츠군요. 보기 드문 품종인데 이렇게 작은 개가 바닷가에서 좋아하다니 신기하네요. 그녀는 미소를 지었다. 이 친구는 제게는 가족 같은 친구예요. 제가 혼자 있는 시간이 많다 보니 늘 곁에 두게 되네요. 그녀의 대답 속에서 그로프는 은근한 외로움의 그림자를 읽었다. 그는 더 묻진 않았지만 그 말은 이미 그의 가슴에 깊게 스며들었다. 잠깐의 침묵이 흘렀다. 그들은 함께 바닷가를 걸었다. 그로프는 부드럽게 그녀를 바라보며 물었다. 혹시 오랫동안 이곳에 머무실 생각이십니까? 그녀는 잠시 머뭇거리다 고개를 끄덕였다. 아직은 잘 모르겠어요. 그냥 당분간 이곳에서 지내려고요. 그녀의 말투에는 망설임이 있었지만 동시에 이곳에서 벗어나고 싶지 않다는 마음이 느껴졌다. 그날 오후 그들은 정자 근처의 작은 카페에서 다시 마주쳤다. 그녀는 창가 자리에 앉아 차를 마시고 있었고 그로프는 우연을 가장해 그 맞은편 자리에 앉았다. 창밖으로는 강물이 반짝였고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흘러들어왔다. 잠시 후 그로프가 먼저 말을 꺼냈다. 이런 곳에서 차를 마시는 건 참 좋은 습관입니다. 도시에서는 이런 여유가 없어요. 그녀는 잔을 내려놓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요. 도시에서는 늘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있으면서도 정작 마음은 늘 혼자인 것 같아요. 그녀의 말에 그로프는 가슴이 두근거렸다. 그 역시 늘 같은 고독을 안고 살아왔기 때문이다. 시간은 천천히 흘러갔다. 그들은 날씨 이야기를 했고 여행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했다. 처음에는 조심스러웠으나 곧 조금씩 웃음을 나누었다. 대화는 특별한 것이 아니었지만 그 안에는 작은 떨림이 있었다. 그로프는 알았다. 그녀 역시 혼자였고 그녀 역시 마음의 빈자리를 안고 있다는 것을. 해가 저물 무렵 두 사람은 함께 강변을 걸었다. 하늘은 붉게 물들었고 파도 소리는 한층 더 깊어졌다. 검은 개는 앞서 달리며 모래 위에 발자국을 남겼고 그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러나 침묵은 어색하지가 않았다. 오히려 그 침묵 속에서 서로의 마음은 조금씩 가까워지고 있었다. 그로프는 그녀를 바라보며 속으로 중얼거렸다. 이건 단순한 우연이 아니야. 이 만남은 어쩌면 내 삶의 한 전환점일지도 몰라. 밤이 되어 그들은 서로에게 인사를 나누고 헤어졌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고개를 숙였고 구로프는 담담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나 두 사람 모두가 알고 있었다. 이것은 단순한 만남이 아닐 거라는 걸. 내일도, 그리고 그 다음 날에도 그들은 분명 다시 마주치게 될 것이라는 것을. 그 다음 날, 날씨는 여전히 맑았다. 며칠째 이어진 햇볕 속에서 구로프와 그녀는 하루가 다르게 자주 마주치게 되었다. 처음에는 단순한 인사로 시작되었지만 곧 식당에서 함께 식사를 나누었고 저녁 무렵에는 산책길을 나란히 걸었다. 사람들은 그들의 관계를 크게 주목하지 않았다. 여름 바닷가에서는 누구나가 서로 가볍게 어울리곤 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두 사람의 마음은 점점 더 깊어지고 있었다. 그녀의 이름은 안나 세르게예브나. 남쪽 지방에서 살고 있었고 남편과 함께 휴양차 이곳에 왔으나 정작 그녀는 대부분의 시간을 혼자 보내고 있었다. 그녀는 자신이 어린 시절부터 외로움에 익숙했다고 말했다. 늘 다른 사람들에게 기대 살았고 한 번도 자기 마음을 마음껏 말해본 적이 없었다고 했다. 구로프는 그 이야기를 들으며 자신이 걸어온 길과 크게 다르지 않음을 느꼈다. 그는 결혼 생활에 지쳐 있었고 가정이라는 틀 안에서 늘 공허를 안고 있었다. 두 사람은 서로가 다른 세계에서 살고 있었지만 외로움이라는 한 점에서는 깊이 이어져 있었다. 어느 저녁 그들은 바닷가 절벽 위에 걸음을 옮겼다. 해는 서서히 저물고 있었고 붉은 빛은 바다와 하늘을 동시에 물들이고 있었다. 안나는 발을 멈추고 바다를 내려다보았다. 그리곤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이곳에 오기 전에는 이렇게 누군가와 함께 있을 거라고 상상하지 못했어요. 하지만 지금 제 마음이 흔들리고 있어요. 그녀의 눈빛은 바람에 흔들리는 불빛처럼 불안했다. 구로프는 그녀를 바라보며 조용히 대답했다. 저도 그렇습니다.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다시 돌아가야 한다는 게 이렇게 힘들 줄 몰랐습니다. 두 사람은 침묵 속에 있었다. 바다는 그들의 고백을 삼키듯 큰 파도를 부딪혀왔다. 그날 밤 그들은 강변의 한 호텔에서 단둘이 머물게 되었다. 창밖으로 달빛이 비추었고 멀리 파도 소리가 들려왔다. 안나는 침대에 앉아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다. 이건 잘못된 거예요. 그렇죠.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그로프는 곁에 앉아 조용히 그녀의 손을 잡았다. 잘못이라고 생각하신다면 잘못일 겁니다. 하지만 마음은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죠. 안나는 눈을 감았다. 그리고 긴 침묵 끝에 눈물이 한 방울 흘러내렸다. 그 순간 두 사람 사이의 거리는
더 이상 막을 수 없는 강물처럼 좁혀져 갔다. 며칠 동안 그들은 함께 있었다. 바닷가를 같이 걸었고 숲길을 함께 걸었고 사람들이 없는 작은 카페에서 오랜 대화를 했다. 그들의 시간은 달콤했으나 동시에 죄책감이 그림자처럼 드리우고 있었다. 안나는 자주 말을 멈추고 한숨을 쉬곤 했다. 제게는 남편이 있어요. 그리고 제 삶은 이미 정해져 있어요. 당신과 함께 있다는 게 때로는 너무 두려워요. 그로프는 그런 그녀를 이해하면서도 차마 손을 놓을 수가 없었다. 휴양지의 시간이 끝나가고 있었다. 여름은 짧았고 손님들은 하나둘 도시로 돌아갔다. 어느 아침 안나가 갑자기 그로프에게 말을 했다. 전 내일 떠나야 될 것 같아요. 그녀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눈빛은 흔들리고 있었다. 그로프는 아무 대답도 할 수가 없었다. 그저 손에 쥔 담배만을 바라보다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날 저녁 두 사람은 마지막 산책에 나섰다. 바람은 차가웠고 파도는 어둠 속에서 요란하게 부딪혔다. 그들은 거의 말을 하지 않았다. 발걸음만이 모래 위에 나란히 흔적을 남기고 있었다. 호텔 앞에서 그녀는 발걸음을 멈췄다. 걔가 그녀의 발치에 앉아 있었다. 안나는 그로프를 바라보며 말했다. 잊을 수 없을 거예요. 이 시간들. 절대 잊지 못할 겁니다. 하지만 우린 현실로 돌아가야 돼요.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다. 그로프는 그녀의 손을 붙잡았다. 그러나 오래 붙들 수는 없었다. 안나는 조심스럽게 손을 내빼고 작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숙였다. 그럼 안녕히 계세요. 그녀는 호텔 문으로 사라졌다. 남은 것은 파도 소리와 어둠 속에 홀로 선 그로프의 그림자뿐이었다. 그날 밤 그로프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낯선 침대 위에서 눈을 감아보았지만 머릿속에는 그녀의 얼굴이 계속 떠올랐다. 그로부터 며칠 뒤 그로프는 모스크바로 돌아왔다. 도시는 여전히 북적였고 은행의 일상은 변함이 없었다. 아내와 아이들이 곁에 있었고 집은 번듯했다. 그러나 그의 마음은 여전히 바닷가에 남아 있었다. 안나 세르게이브나 걔를 데리고 다니는 여인. 그녀의 목소리, 그녀의 눈빛. 그것이 밤마다 떠올랐다. 그렇게 시간이 흘렀다. 계절은 변했고 바다는 멀리 있었다. 그러나 그로프의 마음은 한순간도 그녀에게서 떠나지 않았다. 그는 처음에는 단순한 추억이라 여겼다. 그러나 날이 갈수록 그녀가 자신의 삶 깊숙이 들어와 있음을 깨달았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었다.
그녀를 만나야 돼. 그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리고 곧 행동으로 옮겼다. 그루프는 남쪽 지방, 그녀의 도시로 향했다. 기차는 느리게 달렸고 창밖으로는 눈 덮인 풍경이 스쳐갔다. 그의 가슴은 두려움과 설레임으로 뒤섞여 있었다. 마침내 도착했을 때 그는 그녀가 사는 집 근처에서 한참이나 망설였다. 낯선 거리, 낯선 건물들, 그리고 그녀의 남편이 그곳에 함께 있다는 사실. 그는 곧장 찾아갈 수 없었다. 그저 거리를 서성이며 언젠가 우연히 그녀를 마주칠 수 있기를 바라고 있었다. 마침내 그는 극장에서 그녀를 보았다. 무대 위의 화려한 조명 아래 사람들 속에 앉아있는 그녀의 모습이 보였다. 그녀도 그루프를 알아보았다. 놀란 듯 눈을 크게 떴다. 곧 고개를 숙였다. 가슴이 두근거리는 순간이었다. 연극이 끝난 뒤 그녀는 사람들 사이를 피해 조용히 홀로 나왔다. 그루프는 서둘러 그녀의 뒤를 따라갔다. 극장 옆 골목에서 두 사람은 다시 마주섰다. 안나는 눈물을 글썽거리며 말했다. 왜 오셨어요? 이건 옳지가 않아요. 그루프는 그녀의 손을 붙잡았다. 잊을 수가 없었어요. 당신을 잊는다는 건 나 자신을 잃을 것만 같았어요. 안나는 잠시 그를 바라보다가 결국 눈물을 흘렸다. 그 순간 그들은 다시금 서로의 마음을 확인했다. 그리고 이 만남은 우연이 아니라는 것도 알게 되었다. 이후에 그들은 기회를 만들어 은밀히 만났다. 호텔 방 안에서 그들은 다시 예전처럼 대화를 나누었다. 안나는 흐느끼며 말했다. 우리는 어디로 가야 되는 걸까요? 이 상황은 끝날 수도 없고 그렇다고 또 계속될 수도 없어요. 저는 남편과 함께 살아야 되고 당신도 가족이 있잖아요. 그루프는 조용히 대답했다. 저도 알아요. 하지만 제 마음은 이미 당신 곁에 있습니다. 우린 답을 찾아야 돼요. 비록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더라도. 창밖에는 눈이 내리고 있었다. 조용히 쌓이던 눈은 마치 세상의 소음들을 모두 덮는 것만 같았다. 두 사람은 창가에 나란히 서서 그 눈을 바라보았다. 말은 많지 않았지만 그 침묵 속에는 수많은 감정들이 흐르고 있었다. 그들은 서로가 느끼고 있었다. 앞으로도 쉽지 않을 거라는 것을. 그러나 동시에 이제는 돌이킬 수 없다는 것도. 그루프가 천천히 말했다. 우리의 이야기는 이제 시작일지도 모릅니다. 아직 결말은 멀리 있겠죠. 하지만 언젠가 해답을 찾게 될 날이 올 겁니다. 안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눈에는 여전히 눈물이 맺혀 있었다.
하지만 그 속에는 작은 희망도 빛도 함께 있는 것만 같았다. 창밖에 눈은 끝없이 내리고 있었고 마치 세상은 그대로인데 오직 두 사람만이 새로운 길에 서 있는 것 같았다. 그리고 그 길은 어디로 이어질지 알 수가 없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들은 이미 서로에게서 벗어날 수 없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이다.